네. 자,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두 가지, 토지 일부, 건물의 일부, 합치면 부동산의 일부와 관련되는 거. 지분 나오면 반드시 뭐 해라? 적어 놓고, 그죠? 네. 이제 그거 하나 하고, 유효권과 관련해서는 요즘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알고 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죠?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지문이 쭉 나오다가 효력이 있다, 효력이 없다. 뭐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는 실체관계하고 등기만 서로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라고 보면 돼요. 근데 설문에서 실체관계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고 실체관계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어요. 실체관계를 내주지 않으면 그 등기는 일단 실체관계하고 부합하다는 전제를 하고 문제를 냅니다. 근데 출제위원이 실체관계를 내어줄 때도 있거든요. 실체관계를 내어준다는 것은 갑과 을이, 가령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렇게 내주면 실체관계를 언급해 준 거죠. 근데 등기는 갑에서 병합으로 등기되었다 이렇게 나오면 실체관계하고 등기가 주체가 불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실체관계를 내주면 오히려 더 쉬워요. 오히려. 근데 실체관계와 등기 사이에서 이제 유효무를 판단할 때 실체관계를 내어준다면 출제인이 가장 선호하는 게 권리의 종류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임차권이었어요. 가령 당사자 사이에서 임차권 설정 계약에 합의가 있었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임차권으로 합의했는데 등기는 뭐가 되었다? 전세권이 만약에 되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권리의 종류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면 이거는 실체관계하고 등기가 부합하는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하면 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권리의 주체와 권리의 객체, 권리의 종류까지는 일치하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서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 출제위원이 좋아하는 거는 권리의 종류, 이 부분을 잘 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만 부합하면 유효하다 했으니까 절차상에 뭐가 있어도 하자와 흠결이 있어도 이 절차상의 하자와 흠결은 등기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와 흠결이 있어도 실체관계와 등기만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 절차상의 하자와 흠결이 너무 중대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치유가 안 되는 거. 그게 뭐냐면 관할 위반의 등기와 등기사항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 얘네들은 절차상의 하자와 흠결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실체관계와 등기가 부합하더라도 해당 등기는 뭐로 본다? 무효로 본다라는 거. 그래서 요 두 가지는 따로 해놔야 된다? 암기해놔야 돼요. 관할 위반의 등기와 등기사항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체적 유효권의 완화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판례에서 요구하는 유효요건이다라고 보는데 위 경우하고 똑같아요. 위 경우가 판례거든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가볍게 갈게요. 중간생략 등기도 유효.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 이렇게 절대 안 나온다고 했죠. 중간생략 등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용어의 개념을 자꾸 이해하는 데 집중하시라고요. 용어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아도 등기법 60점은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했을 때 중간생략 등기 유효? 이게 뭐지?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라고요. 옆 동료에게 언니 중간생략 등기가 뭐야? 그거 이런 등기야 라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럼 중간생략 등기는 최초 양도인, 중간취득자, 최종 양수인 사이에 이렇게 있을 때 실체관계는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등기가 누가 생략되고 을이 생략되고 병합으로 등기되었을 때를 중간 생략 등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근데 갑하고 을하고 병 사이에서 삼자 사이에서 중간 생략 등기 합시다 하지 맙시다라고 합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합시다라고 합의가 있으면 병은 누구에게? 갑에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삼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뭐다?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 그 말은 뭐다? 합의 유무는 실체법상 직접 청구하느냐 대위 청구하느냐의 문제이지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중간생략 등기는 무조건 뭐다? 무효예요. 허가서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두 번째, 역시 모두 생략 등기도 뭐다? 유효. 그럼 모두 생략 등기 유효 이렇게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럼 모두 생략 등기가 뭐야 했을 때 그 용어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모두 생략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 소유권자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분한 경우 이전 받은 자 명의, 즉 양수인 명의. 양수인은 원래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근데 최초 소유자의 보존 등기가 생략이 되고 양수인 명의로 뭐가 되었다? 보존 등기가 되는 것을 모두 생략에 의한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도 절차상에서는 하자와 흠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최초 소유자가 생략되었으니까 절차상의 하자는 있어도 실체관계와 등기만 뭐하면 부합하면 이 등기는 뭐다? 유효. 그 다음 증여인데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불일치하다는 거죠. 원인이 불일치하도 주체와 객체와 종류만 일치하면 그 등기는 뭐로 본다? 유효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무효의 등기의 유용. 요 지문은 아직까지도 가끔씩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무효의 등기 유용에서는 키워드가 이겁니다. 권리 등기에서만 허용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는 유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뭐다? 없는 한 유효라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해관계인이 존재한다면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효의 등기 유형도 무효인 등기를 그대로 유효한 등기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되려면 무효의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만들어지면 그 시점부터는 뭐로 보겠다? 유효로 보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저당권 설정 등기가 피담보 채권의 변제로 무효가 된 경우 여기까지만 읽으면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었으니까 저당권 등기는 현재 뭐다? 무효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후에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럼 이게 실체관계가 나오잖아요. 후에 발생한 이렇게. 그럼 후에 이 무효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라는 말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럼 그때는 이 등기를 뭐한다?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는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멸실된 건물 딱 나오면 무슨 등기를 해야 한다? 멸실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멸실 등기는 표제부를 삭제하는 등기예요. 사실의 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유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안 나와요. 모의고사용으로는 좀 나올 경우가 있는데 실제 시험에는 나올 개연성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등기 절차 총론 바로 들어갈게요. 자, 등기 절차 총론 파트에서는 등기 절차 총론은 이제 대부분 여러분이 필수 암기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암기 사항들 지금부터 암기하라는 것들은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다 보면 제가 항상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단순 암기사항, 읽어서 아는 사항, 시각화시켜서 아는 사항, 용어 정리만 되어 있다면. 근데 단순 암기사항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약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신청 의무와 관련해서 우리 등기는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럼 신청 의무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뭐 1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6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이 문장이 나왔을 때 그러면 암기가 되어 있어야 푸는 거잖아요. 이게 1월인지 60일인지 기산점은 언제부터인지 암기가 안 있으면 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기를 전부 다 뭐다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필수 암기사항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사항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보시게 되면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과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서 한다. 원칙은 뭐다? 신청과 촉탁의 원칙이라는 거죠. 신청과 촉탁은 같은 용어예요. 다만 신청을 하는 주체가 여러분이냐 누구이냐 관공서이냐인 것을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절차 관계는 그래서 촉탁은 신청에 의한 등기 절차에 관한 규정이 뭐가 된다? 준용된다는 거 똑같으니까. 즉 관공서 촉탁에 관한 특칙을 제외하고는 다 뭐다?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거.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말은 신청과 촉탁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법률에 뭐다? 다른 규정이 있다면 등기관에 뭐다? 직권과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요. 자, 이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이 간단한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라고요. 시험 문제 유형을 읽어드릴게요. 박생이 나오든 서술형이 나오든 어떤 지문이 나오든 어차피 통합형이에요. 통합형 문제는. 그럼 강론에서는 개별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통합형으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거시기 뭐시기 거시기 뭐시기 이렇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 등기는 뭐에 의한다? 신청에 의하는지 촉탁에 의하는지 직권에 의하는지 법원의 뭐다? 명령에 의하는지 이걸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출제위원은 여러분에게 이걸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을 읽고 이게 신청인지 촉탁인지 직권인지 뭐다 명령인지 이거 판단해 보라는 건데 결국은 이걸 판단하려면 필수적으로 뭐다 암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가 안 되면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쉽게 걸러낼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일단 촉탁은 쉽게 걸러낼 수가 있어요. 앞에 내용을 읽어봤을 때 등기 신청의 주체가 누구라면 관공서라면 국가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잖아요. 누가 하는 거다? 법원이나 뭐다? 세무서, 관공서에서 하잖아요. 그럼 그런 등기는 뭐로 간다? 촉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항상 강의할 때마다 이게 항상 저는 불안한 게 뭐냐면 제가 금방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압류가 뭐지? 가압류가 뭐지? 가처분이 뭐지?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용어를 모른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어떤 등기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관공서가 하는 건지 당사자가 하는 건지 직권으로 하는 건지 그걸 구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그럼 제가 금방 읽었을 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런 용어를 읽었을 때 용어를 모르면 뭐한다? 용어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용어를 아는 게. 그래서 항상 그걸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세요. 지금 우리 등기법 이제 시작한 마지막 이론 강의잖아요. 그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초심. 초심으로 돌아가갖고 내가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용어를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게 되어야 돼요. 그게 되어야 이게 해설이 된다고요. 그럼 그런 애들은 다 뭐로 간다? 촉탁으로 가거든요. 그럼 용어만 알면 촉탁은 일단 걸러낼 수 있다고요. 읽어서 바로 할 수 있다고요. 그 다음 명령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되는 것은요. 법원에서 하는 건데 이의 신청이 존재할 때 법원에서 하는 게 뭐다? 명령이에요. 그럼 이거는 단어를 보면 알아요. 이의라는 글자가 반드시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럼 명령도 일단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다? 신청 아니면 직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차의 개시와 관련해서 물어볼 때는 신청이냐 뭐다? 직권이냐. 항상 이거 두 개예요. 그럼 신청으로 만약에 간다면 원칙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인데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뭐다? 단독 신청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박생이 나오든 뭐 오지선당이 나오든 공동신청, 뭐 단독 신청을 하는 거 찾으세요. 이런 거.
그죠? 그러니까 지문이 나왔을 때는 해당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 또는 직권에 의해서 말소한다. 뭐 직권에 의해서 변경 등기를 한다. 뭐 이런 말 마주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나올 때마다 구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어떻게 푼다? 감각에 의존해서 푼다고요. 왠지 이거 신청인 것 같은데, 왠지 이거는 단독 같은데, 아니다. 왠지 이거는 공동일 것 같아. 느낌이. 이렇게 감각에 의존해서 푼다고요. 그러면은 등기법 안 된다고요. 그럼 이제부터 뭐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신청이 원칙이에요. 직권은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직권에 의한 등기가 암기되어 있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 하나를 들면 말소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말소. 그럼 이 말소는 촉탁에 해석할 거냐 명령에 해석할 거냐의 문제는 일단 걸러낼 수가 있고, 그럼 신청이냐 직권이냐 문제잖아요. 그럼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직권 말소의 조건이 암기되어 있는 사람은요, 목수 1, 2에 환매 중간 당해가 처분, 그 용어가 무슨 말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목수 1, 2에 환매 중간 당해가 처분, 여기에 얘가 해당한다 하면 뭐다? 직권 말소가 될 거고,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면 뭐로 간다? 신청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범위를 자꾸 좁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신청이네? 그럼 신청이면 이제 지문을 읽어보고 이게 공동이냐 단독이냐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이냐 단독이냐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는 뭐다? 읽어서 아는 단계가 돼요. 신청이라고 내가 머릿속에 판단하고 들어가면 이게 공동이냐 단독이냐의 문제는 뭐다? 읽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앞에 변경 등기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변경 등기. 그러면 변경 등기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촉탁과 명령은 일단 변론으로 하고,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는 이렇게 만약에 나왔어요. 그러면 직권의 변경 등기에 우리가 암기한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직권의 변경 등기에 소, 행, 불. 제가 소자 하나만 암기하라 했죠. 그 소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등기 의무자의 주소 변경 사실이 뭐 할 때 명백할 때는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는 뭐다? 직권. 그럼 그 말이 있으면 뭐다? 직권인데 지금 그 말이 없잖아요. 그죠? 없으면 뭐로 간다? 신청으로 가겠죠. 그럼 신청으로 이제 가면 공동이냐 단독이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읽어서 해석되는 느낌이라고요. 등기 명의인의 주소가 달라졌어요. 그럼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신청으로 가는 게 확정되었죠. 그럼 공동이냐 단독이냐는 것은 당연히 뭐한다? 읽으면 알잖아요. 공동으로 갈 수가 없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다? 단독. 이렇게 최종적으로 답이 나온다고요. 이렇게 지문이 분석돼야 된다는. 감각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이게 되려면 뭐가 해야 된다? 직권 등기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는 직권이다 아니다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뭐 이게 비단 뭐 오늘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11월 달부터 직권 나오면 뭐하냐, 직권은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도록 암기해 놓으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암기하면 된단 말이에요. 하면 지문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암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암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암기를 할 때 뭐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고 암기해야 된다고요. 지문은 얼마든지, 국어는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암기할 때 아, 이 말이 이 말이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암기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중요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등기는 신청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해요. 아니하는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뭐가 된다?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법상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뭐다? 멸실 등기는 1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때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와 무슨 등기? 멸실 등기는 몇 월? 1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끝. 이렇게. 그럼 그게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분합 등기 이런 거라고요. 분합 등기. 그럼 분합 등기는 뭐 소재, 지번, 지목인데 대부분 출제인이 물어볼 때 면적 갖고 물어본다고요. 자, 분할, 합병, 분합병. 분할이 되면 면적의 감소가 일어나요. 합병이 되면 면적의 증가가 일어나요. 분합병 되면 면적의 증가와 감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분합 등기, 요 세 가지 용어를 합쳐서 뭐다? 분합 등기라고 하는데 분합 등기는 뭐와 관계되어 있다? 면적의 증감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표시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몇 월? 1월. 이를 해태하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제인이 잘 물어보는 게 토지 합병으로 이런 거 잘 물어본단 말이야. 토지 합병으로 딱 나오는 순간 아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의 대표적 사례구나 이렇게. 자 그다음 두 번째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에서 물어보는 것은요 항상 기산점이에요. 기산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항상 이 기산점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문에서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면 며칠? 60일. 이를 해태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는 해태하면 뭐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부과돼요. 이렇게. 그러면 출제인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오면 며칠? 60일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고 과태료는 부과한다. 그 다음에 그럼 60일은 이제 끝났잖아요. 60일은 끝났고 그럼 미등기 부동산이라면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며칠 이내에 해라? 60일.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이전 등기를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해라. 그럼 여기까지는 끝나잖아요. 근데 이런 지문 갖고 출제인이 정답 결정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안 하고 출제인이 정답 결정할 때는 항상 기산점.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며칠?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한다. 이렇게 정리는 일단 해놓고 건물이 완성되기 전이다. 그 말은 뭐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등기 신청하면 되고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 다음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쌍무계약, 즉 매매계약이라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편무계약이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그래서 항상 기산점이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 체크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기 절차의 개시.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권에 의한 등기를 여기에 다 적어 놓은 건 아니에요. 신탁과 관련해서는 뒤에 가서 신탁과 관련해서 신탁이 가는 변경 등기를 직권하는 경우도 있고 몇 가지가 있거든요. 위험을 알리는 부기 등기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낼 때, 할 때 전부 다 직권 등기가 이게 있는 건 아닌데 이 정도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뒤에 강론에서 제가 추가해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자, 첫 번째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한다.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보존 등기가 시험 문제가 나왔다. 만약에 보존 등기가 시험 문제가 나오면 보존 등기는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신청이다라는 게 떠올라야 돼요. 원칙은 뭐다? 신청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직권에 의한 등기가 되려면 항상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조건이 떠올라야 돼요. 조건. 이 조건은 이제부터 암기해야 된다고요. 그럼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이 조건이 성립이 되려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이게 조건이라고요. 처분 제한 등기 촉탁 등이 있는 경우. 그러면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 등이 있는 경우. 그러면 그때 어떤 등기의 촉탁이다?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임차권, 등기명령. 이 네 가지 등기. 이 네 가지 등기에 뭐가 있다면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면 뒤에는 뭐가 나온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라는 글자가 나온다고요. 근데 이 말이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지금 주체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법원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기서 알 수 있잖아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애들은 다 등기 신청의 주체가 누구다? 법원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쓴다? 촉탁에 의해서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촉탁서를 등기한이 받겠죠. 받으면 해당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미등기 상태라면 이 등기를 할 수가 없으니 먼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 그렇게 정리가 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출제는 어떻게 틀리게 합니까? 이 지문은 과세관청에 압류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암기해야 됩니까? 네. 직권에 의한 등기는 등기한이 자의적으로 등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등기부에 손대는 순간 권리의 병동관계가 발생해요. 등기한이 선 하나만 잘못, 글자 한 글자만 잘못 적어도 1억을 갖다가 동그란 한 개만 쳐도 10억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직권에 의한 등기는 굉장히 법적 절차가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기한이 함부로 등기부에 손대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등기관이 스스로 판단해서 등기부에 손을 댄다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다? 정확하게 암기해야 된다고, 정확하게. 조금이라도 절차적 요건에서 벗어나면 직권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 그럼 출제인이 여러분을 현혹시킬 만한 비슷한 지문을 줄 거라는 거야. 비슷한 지문.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많이 현혹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권 등기는 정확해야 돼요, 조건이. 그 다음, 변경 등기예요. 그럼 변경 등기가 시험 문제가 나왔다.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대표적으로 이거죠.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는 직권이 아니라 신청이거든요. 근데 설문에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한다. 이 말이 O가 되려면 반드시 무슨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주소 증명 정보에 주소 변경 사실이 뭐하다? 명백한 경우 이 말이 나올 때만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는 뭐다? 직권이라고. 그럼 나머지 경우는 직권은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근데 니은티크 지문은 잘 안 물어보니까 할 필요는 없어요. 경정 등기는 잘 안 물어봐요. 경정 등기는 등기관의 착오 또는 유류가 있을 때 누가 잘못했다? 등기관의 가오로. 등기관의 가오로 잘못했다면 등기관 너가 바로 잡아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잘 안 물어봐요. 왜?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인이 더 자주 물어보는 게 뭐다? 4번. 이게 메인이죠. 말소 등기. 그러니까 출제인이 말소 등기는 박생 지문을 풀어볼 때 여러분이 항상 자주 접하는 게 뭐다? 말소라고요. 말소. 그러면 보존 등기하고 금방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를 직권하라는 경우하고 말소 등기 이 세 가지는 뭐 해야 한다? 정확하게 암기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말소 등기를 뭐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해당 등기는 직권으로 뭐 한다? 말소한다. 이 말이 O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지문 목수 1, 2의 환매 중간 해당 가처분 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이 글자를 보고 이 글자를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수차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질문이 온다. 선생님, 저는 목수 1, 2의 환매 중간 당의 가처분 암기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 질문 받으면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정말. 아니, 이 글자를 암기한 데에서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직권의 말소에 의한 등기를 여러분이 무작정 암기할 수는 없으니까 메인이 되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목자 암기했다고 문제가 풀릴 것 같으면 전부 다 이렇게 암기 다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란 말이야. 이제부터는 목이 뭔지 수가 뭔지 1, 2가 뭔지 그런데 절차와 요건을 내가 대충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직권에 의한 등기는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용이. 그 목자가 뭐다? 말소 등기 시 어떤 등기를 뭐 한다? 말소를 하고 있는데 말소될 권리를 뭐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 등기. 그 말소될 권리 이거 보세요. 글자를 봐도 알 수 있잖아. 이 말소될 권리죠. 이게 없어져요. 이게 없어지면 이 없어지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뭐 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 전제는 이자에 뭐가 필요하다?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하나 가지고 이해관계인 지문도 그냥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이 나오면 일단 말소되는 권리가 있는데 그 말소되는 권리를 목적으로서 파생된 것은 뭐다? 직권으로 말소하는구나. 이렇게 정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렇게. 그럼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이렇게 하면 등기관이 지금 뭐다?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럴 때 등기부에 있는 권리들은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전후 좌우 다 불문하고 직권 말소를 다 시키는구나. 이렇게. 그럼 1, 2는 29조 1호, 29조 2호 관할 위반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직권 말소하는구나. 그럼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환매는 나오는 순간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후 여기 조건이란 말이에요.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후 이렇게.
근데 이걸 글자로 암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좀 내용을 좀 알면서 암기하세요. 환매에 의한,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우리 국어가 다양하다 했잖아.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후, 선생님 저렇게 암기했는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왔어.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시험 문제에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암기하는 거는 뭐다?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후 이걸 암기했고, 시험 문제는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이렇게 나왔고, 그럼 이거는 암기했는데, 그럼 이 말과 금방 제가 읽은 말은 뭐다? 동의어거든요. 같은 말이거든요. 같은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이거 암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를 했다라는 말은, 아, 환매권자가 내 앞으로 소유권 돌려달라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했다라는 말이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읽어서, 암기를 했다면 읽어서 하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가등기에 의해서 뭘 했다? 본등기 했다 이렇게 나오면 뒤에는 뭐다? 직권? 말소가 나올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했다면 이 중간에 있는 등기들, 그걸 뭐라 한다? 중간 처분의 등기를 한다고. 해당 등기는 직권, 말소. 그럼 시험 문제,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 다음에 아, 뒤에 뭐가 나올 거다? 직권, 말소가 나올 거야 라고 추론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가처분 채권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가처분 이후에 격려된 나오면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뭐다? 직권이 아니에요, 이거.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뭐다? 직권 말소가 아니라 단독 신청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 신청에 의해서 말소하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해당 가처분 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어도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라는 거예요. 가령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지금 암기해놔야 돼요. 가처분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가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직권 말소가 아니라 가처분 채권자가 단독 신청으로 말소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등기관이 이 등기를 말소해 주겠죠. 하면서 해당 가처분 이 등기는 별도의 말소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어떻게 말소한다? 직권 말소한다. 그럼 지금 읽었던 이 일련의 이야기가 저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자를 암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등기에서는. 그래서 등기는 읽어서 하는 단계, 즉 이게 암기가 되고 이걸 읽어서 하는 단계까지만 오면 등기는 뭐다?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한다? 암기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장에 딱 갔는데 직권 말소가 딱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의 내용을 갱신하는 경우, 해당 변경 등기는 만약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변경 등기 딱 나오는 순간, 내가 암기한 변경 등기 소 안에 이게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뭐다? 신청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등기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시최고와 채권 판결을 받아 전세권을 뭐한다? 말소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다고요. 말소란 글자 나왔죠? 그러면 이거 뭐에 해당합니까? 등기 의무자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할 때 이게 뭐에 해당하냐고요? 안 하죠. 제가 등기 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시최고와 채권 판결을 받아 말소 등기를 할 경우 이렇게 나왔다고요. 뭐에 해당하냐고요? 1, 2, 리얼, 환매, 가등기한 본등기, 해당 가처분 아니잖아. 아니면 직권 말소는 아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난단 말이야. 그럼 직권 말소는 아니니까 뭐다? 신청으로 가겠지 이제. 그럼 신청으로 가면 이제 공동이냐 단독이냐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설문 안에 공시최고와 뭐다? 채권 판결을 받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다? 단독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분석이 돼야 되지. 감각적으로 얘는 왠지 단독 같은데? 왠지 직권 같은데? 이거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전부 다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대한민국의 수험생 99%는 말소 등기에 관해서 나오면 대부분 뭐에 의존한다? 감각에 의존한다. 왠지 이럴 것 같아. 왠지. 진짜 안 좋은 버릇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6가지를 뭐 해라? 정확하게 뭐 해놔라? 암기해놔란 말이에요. 해놓으면 지문이 굉장히 편해진다고요. 정말요? 정말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고 나면 이제 뒤에 강론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암기할 게 생기잖아요.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시 딱 나오면 뒤에는 직권 말소인데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 그럼 그런 강론에서 독립적으로 나올 때는 그 지문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나오면 뒤에 직권 말소인데 그 뒤에 지문이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암기한 것처럼 수용을 한 소유권 등기 시 나왔으면 뒤에 직권 말소니까 그 오로 가고 싶은데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래가거든. 그럼 뒤에 가서 뭐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닌 것도 이제 추가해버리면 지문이 끝난단 말이야. 이렇게. 마찬가지 가등기에 기해서 뭐한다? 본등기 시 나오면 뒤에는 직권 말소야. 근데 설문을 읽어보니까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 등기 이렇게 나오면 뭐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암기한단 말이야. 가등기 이전에 성립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등기들, 그런 등기도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고, 그럼 그렇게 해서 지문을 딱딱 구체화, 표준화 시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는 그게 되면 퍼즐 게임이야. 자, 그래서 문제풀이 하거나 저랑 뭔가 해야 되잖아. 해야 될 때 소유권 이전 가등기한 본등기 시 끊으세요 하면 딱 끊어.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 하면 여러분이 직권 말소 이렇게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닌 것도 있나요? 하면 여러분이 이거는 직권 말소가 아니에요. 그럼 뒤에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암기한 이거 안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그럼 직권 말소예요. 오. 이렇게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되려면 뭐 한다? 여러분이 기본 암기는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 암기. 그 기본 암기가 돼 있으면 등기 보면 금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암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한다? 읽어서 하는 단계, 시각화시키는 단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 말소회복 등기는 따로 암기할 필요 없어요. 왜? 직권으로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면 직권으로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내용 등기는 단문이니까 대지권 뜻의 등기, 추가 공동담보 등기 시 그 등기와 종전 등기의 공동담보 목적이라는 취지의 등기. 여기서 키워드가 뭐다? 종전 등기의, 이 말이 키워드라고요. 종전 등기의 공동담보 목적이라는 취지의 등기가 뭐다? 직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요역지 등기 기록에 하는 지역권 등기 뭐다? 직권. 이거는 단문이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지. 글자 그대로 나와준다고. 글자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될 수도 있다고요. 법원은 관공서죠. 촉탁으로 가야 되는데 법원에서 명령에 의해서 개시된다 이렇게 될 때는 설문에서 반드시 뭐 어떤 글자가 들어간다? 이의 신청이 있을 때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절차가 개시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한 내용 중에서 키워드는 뭐냐? 이제 옆에서 누가 콕 찔렀을 때 다 암기가 안 된다면 3가지는 암기해라. 3가지. 대추요는 당연히 단문이니까 암기해야 되고, 대지권 뜻의 등기, 추가 공동담보 취지의 등기,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직권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 3가지를 뭐 해야 되냐? 직권 보존 등기, 직권 말소 등기,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등기를 직권을 하는 경우, 그 3가지는 뭐 한다? 반드시 암기해라고. 툭 눌려도 문제 풀 수 있도록. 그 다음, 등기 신청 행위.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제 풀 때 나는 항상 이 부분에서 틀리는 분들, 이 부분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인데 틀리는 분들은 적어 놓고 하세요. 모르겠으면 적어 놓고 하는 게 가장 빨라요. 등기 신청 능력. 설문에서 신청 능력이 나오면 지문을 뭐로 바꿔라? 의사 능력으로 바꿔서 문제 푸세요. 신청 능력과 당사자 능력은 다르거든요. 신청 능력이 나오면 뭐로 바꿔라 지문? 의사 능력으로. 그럼 저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을까요? 예. 금방 아기가 태어났어요. 금방 아기가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그 애도 신청 능력이 있을까요? 없죠. 금방 태어나는 아기가 등기소가 가지고 자신의 의사 표시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신청 능력은 뭐 한다? 없다. 이렇게. 근데 당사자 능력은 다르다고요.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다 되거든요. 자연인은 사람은 출생부터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금방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애는 당사자 능력은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신청 능력은 없다고요. 그럼 헷갈리잖아.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라. 신청 능력 나오면 지문 뭐로 바꿔라. 의사 능력으로 바꿔서 항상 읽고, 당사자 능력 나오면 안 되는 거 적으라고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4개를 적어 놓고 풀면 된다고요. 그럼 안 되는 거 뭐다? 태아, 학교, 읍면독립, 민법상의 조합은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돼. 이렇게 읽으라고. 그다음에 금방 했다. 아기가 금방 태어났다. 태어나는 것은 태아는 아니잖아. 엄마 복중에 있을 때가 태아지. 그럼 아기가 금방 출생했다. 그러면 태아, 학교, 읍면독립, 민법상의 조합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니까 당사자 능력은 인정한다. 근데 그것을 지문을 바꿔가지고 신청 능력을 인정한다 하면 신청 능력은 뭐한다? 지워버리고 뭐로 적어라? 의사 능력으로 적어놓고 문제 풀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를 풀 때 팁이란 말이에요. 팁.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제 정리하시면 돼요. 끝. 민법상의 조합과 관련해서는 뒤쪽에 나올 거니까 따로 여기서 볼 건데 조합 명의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죠. 그럼 조합은 등기부에 기록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조합 명의로 안 되니까 조합원 전원 명의의 무슨 등기? 합유 등기라는데 이때 지분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이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키워드. 그 다음에 합유자의 증감 변동 시에는 합유자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한다라는 거. 요 지문도 아주 중요 지문이라고요. 합유에서. 합유자의 증감 변동이 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합유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합유자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합유자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분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지분을 이전해주는 행위를 하면 되는데 지분의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 해당 사항에 관한 등기는 합유자 명의인 변경 등기 형식으로 해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합유자 중 3명 중 1명이 사망하여 합유자를 2명으로 하는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읽어야 한다? 2명으로 하는 합유자 명의인 변경 등기 이렇게. 그럼 이런 거는 이해예요. 암기예요. 암기라는 거예요, 암기. 그러니까 등기 절차 총론에서는 필수 암기 사항이 되어 있어야 강론에서 이제 뭐가 없어진다? 암기할 사항이 없어져요. 총론의 대부분 암기 사항이 끝나면 강론에서는요, 총론 내용을 뭐 한다? 각각의 강론에 맞게 풀어 헤쳐 놓은 거거든요. 그게 내용이 암기 사항들이 뭐 하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총론에서 암기 끝나고 나면 강론에서는 암기할 게 뭐 한다? 없어진다고요. 거의 80%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암기하는 거 암기해 두셔야 된다고요. 그럼 전자신청. 전자신청은요, 집에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러면 이때 전자신청을 하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한다? 사용자 등록이란 것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인터넷으로 대법원 사이트 등기소에 접속해서 내가 등기를 신청하려면 일단 뭐부터 있어야 한다?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사용자 등록이 된 사람만 권한이 부여되거든요. 됐습니다. 그 다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법인으로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읽으면 대한민국 국민하고 외국인이면 자연인이겠네요. 자연인하고 누구는 법인은 가능한데 누구는 안 된다. 비법인 사단 재단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조심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문은 대한민국 국민, 법인, 비법인은 가능한데 외국인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라고. 외국인도 가능하다라는 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안 된다?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 이쪽으로. 자,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 자, 이 지문 읽을 때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 자,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대리인의 자격을 크게 2가지, 엄밀히 말하면 3가지예요. 법정 대리인이 있고, 대리인 또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거의 법정 대리인이라는 글자들은 거의 안 나옵니다. 대부분 뭐다? 임의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은 누구예요? 선임해서 가는 자가 임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선임한 자가 변호사, 법무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 이렇게 보면 돼요. 자격자 대리인 아니면 임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를 선임했다면 변호사, 법무사는 뭐라고 읽는다? 자격자 대리인. 그럼 제가 등기 신청하러 가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뭐가 된다? 임의
대리인이고, 여러분이 변호사 법무사한테 맡길 수도 있죠. 변호사 법무사는 뭐다? 자격자 대리인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지문을 요 용어를 왜 알고 있어야 되느냐면 지문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가 이렇게 나오면 읽을 때 머릿속이 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가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읽으면 된다? 이미 대리인이 이렇게 읽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자격자 대리인인 경우 이거는 바로 읽어지잖아. 그럼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가 이렇게 나오면 뭐다? 일반 임의 대리인인 경우 이렇게 읽으면 편하단 말이에요. 지문을. 그래서 지문을 자꾸 단순화시키고 치환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 이렇게 나오면 뭐라고 읽어라? 일반 임의 대리인인 경우 이렇게 읽으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잖아. 그럼 누구만 가능하다?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신청의 대리는 누구만 된다? 자격자 대리인만 된다고요. 전자신청의 대리는 누구만 된다? 자격자 대리인만 된다고요. 전자신청은 당연히 출석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데 그래서 출석을 하지 않아도 이를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당연한 거죠. 집에서 인터넷으로 가는데 뭐 우리가 그 뭐죠 옛날에 영화? 매트릭스죠. 매트릭스 뭐 회선을 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출석을 하지 아니해도 각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각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접수 시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똑같고요. 사용자 등록 봅니다. 자,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는 그럼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크게 뭐다? 당사자나 변호사, 법무사만 되지 일반 임의 대리인은 된다 안 된다? 대리인 자격이 없다 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한다거나 또는 자격자 대리인만 할 수가 있지 일반 임의 대리인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용자 등록은 누가 하느냐? 전자신청을 키워드가 이거라고요. 하고자 하는 이게 키워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자신청을 하고 싶어 당사자가 하고자 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이 사용자 등록.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가 만약에 전자신청을 하고 싶다면 뭐다? 변호사, 법무사가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 사용자 등록은 전자신청을 뭐한다?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자 등록한다라는 겁니다. 키워드. 자, 그 다음에 주소지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이외의 등기소에서도 뭐한다? 할 수 있다. 그럼 사용자 등록은 관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주도 놀러 가서 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용자 등록을 좀 하러 왔습니다 하면 제주도에서도 사용자 등록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뭐다? 인감을 날이라고 인감증명정보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때 인감은 사용자 등록을 하는 자에 뭘 첨부해라? 인감. 자, 그러면 사용자 등록은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 다만 자격자 대리인 외의자의 경우에는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뭐야? 자격자 대리인은 단축할 수가 없고 여러분은 뭐한다?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게 올해 신설된 거라고 법조문에. 신설된 조문이니까 한 지문 정도는 나올 개연성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신설된 거니까. 그러니까 자격자 대리인 외의자의 경우 그럼 뭐다? 일반 당사자의 경우에는 뭐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 유효기간 몇 년인데? 3년인데 그럼 여러분은 유효기간을 몇 년으로? 2년, 1년으로 단축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변호사 법무사는 단축시킬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거 신설된 조문이니까 기억해라고요.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고 그 연장기간은 위 뒤끝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그럼 변호사 법무사는 무조건 연장하면 몇 년?
3년이지만 여러분이 뭐다? 단축해서 2년이 되었다면 연장을 할 때도 몇 년만 가능하다? 2년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만료일 3월 전부터 연장할 수 있다. 그럼 3년인데 자격자 대리는 위 법을 그대로 적용받지만 일반 당사자는 뭐한다? 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정리 안 하더라도 하나는 가져가라고요. 요 지문 하나는. 그래서 이런 지문 읽을 때 자격자 대리인 외의자의 경우 이렇게 읽으면 지문이 바로 들어와 안 들어와? 잘 안 들어오잖아. 그럼 자격자 대리인 외의자 이렇게 나왔을 때는 누구다? 당사자의 경우 이렇게 읽는 게 지문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문을 자꾸 등기법은 출제위원이 똑같은 말을 갖다가 자꾸 뭐한다? 길게 어렵게 꼬아서 낸단 말이에요. 그럼 지문을 뭐한다? 줄여버리면 돼. 줄이면 간단하단 말이에요. 금방 마찬가지. 강론에 여러분 이런 지문 굉장히 많이 볼 거라는 거예요. 가등기 파트가 보면 직권말소 지문을 낼 때는 출전에 항상 어떻게 내느냐 이렇게 낸다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한 경우 이렇게 낸다고. 그럼 이 지문은 줄이면 어떻게 돼?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한 경우 이게 훨씬 편하거든. 근데 지문을 길게 만들 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란 경우 읽으면 일단 한 줄 반이야. 근데 그걸 뭐다? 가등기 동그라미 본등기 동그라미 화살표 해놔면 줄이니까 가등기에 기해서 뭐한다? 본등기한 경우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마찬가지. 나중에 이제 구분 건물에서 배우겠지만 소유권, 대지권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등기 기록에 대지권 뜻의 등기를 한 토지 등기 기록에는 이렇게 나오면 이것도 지문이 뭔 말이면 좀 길잖아. 근데 이 말은 한마디로 줄이면 뭐다? 토지 등기부에 무슨 등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가 되어 있는 토지다? 대지권이 되어 있는 토지 등기 기록에 기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글자만 뭐 할 뿐이다? 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줄이는 훈련만 하면 키워드만 찾으면 뭐다? 지문도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문 자꾸 나중에 예상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출문제 했잖아요. 하고 나면 기출문제를 뭐 한다? 그대로 다시 한번 보는 것 진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 기출문제가 이렇게 구성되는구나라는 것을 바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등기 신청인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는요,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 네.